남자예요.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럼 게임 안의 적과 맞서 싸워 현실 속 악당들이 올라오기 전에 게임 레벨을 13까지 올려놔야 해. 잘 돼가? 생각보다 힘든데? 아바타 의상 고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사실 토미에 따르면 이번 시즌은 제2의 원소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번개 챕터라고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이는 1화부터 프라임 엠파이어에 갇혀 원소 능력을 쓸 수 없었는데요. 사실 이는 시즌 초기의 플롯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원래 스토리는 제2의 원소 능력과 그의 어머니인 선대 번개의 마스터 리버가 프라임 엠파이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즌 초반의 아이디어가 폐기되고 시즌 13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폴리비우스 도시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대충 사라진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게임을 했던 아이들이 기억 상실, 발작, 악몽 등의 증상을 겪었음에도 중독이 너무 심해서 미쳐버릴 때까지 폴리비우스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블레이드 러너, 트론 레거시, 스트리트 파이터 2, 댄스 댄스 레볼루션, 젤다의 전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등 거물급 게임들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즌 11과 마찬가지로 오프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닌자들이 이번 시즌에서도 에피소드 제목을 넣는데 시즌 주인공인 제이는 6번, 오키오는 2번, 나머지 등장인물인 왕가미, 카이, 콜, 리아, 로이드, 레이서7, 잔, 픽셀은 한 번씩 읊습니다. 참고로 마스터우가 에피소드 제목을 읊지 않는 네 번째 시즌입니다. 악당 세력이 두 개로 나뉜 두 번째 시즌입니다. 제이가 주인공이라는 점, 제이가 닌자들과 몇 에피소드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류한다는 점, 제이와 니아를 제 물리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빌런을 물리친다는 것 등 시즌6와 유사한 점이 많은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닌자고 팬들에게는 최악의 시즌이라고 평가받는 시즌인데요. 스토리 흐름상 게임 세계로 들어가면서 스핀제주와 원소 능력을 못쓰게 됐다는 점, 주역 중 한 명인 잔의 대우가 매우 박하다는 점, 기술자에게 너무 쉽게 당했다는 점, 시즌6 때처럼 콜과 카이의 비중이 적다는 점 등 팬들에게선 호평이 주를 이루는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말과 소재가 매우 신선했다는 평가도 있으며 타이란의 주전자, 핑크잔, 제이의 역대 모습을 하고 있는 아바타들, 에어지주, 트리플 타이거 스텝, 1화에 등장하는 닌자고 시티의 모습에 깨알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아기가 그려져 있는 표지판은 자마나카이 마을의 컨셉아트에서 가져온 것이며 국수 카트에는 어째서인지 닌자고어로 라면을 뜻하는 라멘 대신 람네라고 오타가 나 있습니다. 사라진 제이를 찾기 위해 정보를 찾고자 다이어 섬에 온 닌자들. 이때 바비 꺼내온 테이프들을 보며 카이가 게임이 주제별로 정의돼 있어. 주먹과 얼굴포, 미완의 어드벤처 게임 1, 우쿨렐레의 전설. 참고로 우쿨렐레의 전설이라는 이 게임은 시즌1에서 카이가 언급한 시타르의 전설이라는 게임과 이름이 비슷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시즌1 5화에서 분홍색 도복을 입은 잔이 뱀부족들을 피해 숨었을 때 잔 뒤에 있던 그림이 바로 시타르의 전설 게임 포스터입니다. 어쨌든 우쿨렐레의 전설과 시타르의 전설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임인 기타 히어로의 레퍼런스입니다. 이후 3화에선 프라임 엠파이어에 들어가기 위해 닌자들이 보그타워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사이러스 보그가 시즌7 이후 보그타워 닌드로이드 병사들이 시즌6 이후로 재등장하는 시즌입니다. 이럴 거면 탈출 비둘기를 데려오지 그랬어. 걔라면 금방 날아서 올라갈걸. 탈출 비둘기에 오예. 샘스파의 그 유명한 장면이 연상되고 심지어 음악까지 비슷한 이 장면은 토미가 말하길 애니메이터들의 아이디어로 원래 장면은 탈출 비둘기가 욕조에서 고무 오리와 노는 장면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결국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탈출 비둘기가 거꾸로 읽고 있는 신문은 시즌 11에서 잔의 행방을 다룬 신문입니다.
프라임 엠파이어로 들어온 닌자들은 게임 세계에 적응을 못하고 레드 바이저들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이때 카이가 자신의 힘이 또 없어졌다고 투덜대는데 왜 또 안 돼? 내가 어떻게 찾은 원소의 힘인데 또 없어지냐고! 이는 시즌 11의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닌자들이 매 시즌마다 힘을 뺏기거나 무력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닌자고 특유의 클리셰를 까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때 제2의 모습을 한 아바타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제2의 모습을 한 아바타 중 하나인 베타 J137이 한 대사인 서둘러. 계속 게임하고 싶으면 우릴 따라와. Hurry. Come with us if you want to keep playing. 은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대사인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의 레퍼런스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베타 J137의 대사인 우리 제이들도 언젠간 사라지는 날이 오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는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이 검은 문 앞에서 군대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여긴 우리한테 맡겨. 너희 무조건 북쪽으로 13블록만 올라가. 거기 가면 우리 편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암호는 이거야. 보들보들 포근이씨. 이는 직역이 되어서 그렇지 시즌 7에 등장했던 제2의 복실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 귀염둥이 복실이! 너 아직도 개 껴안고 자는 거 알아? 우리 아직 그런 사이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최고의 슈퍼스타 J. 원판은 슈퍼스타 워킹 J인데요. 원판 기준 제목에서 캐릭터 이름이 언급된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또한 닌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에피소드는 이후 오키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참고로 오키오의 원판 이름은 오키노로?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한 들판을 의미하며 오키나와 제도와 비슷하게 들리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키오는 칼로프와 같은 페이스 프린트를 쓰는 세 번째 캐릭터입니다. 이번엔 안 되지. 이는 시즌 10에서 콜이 어둠 속으로 추락했던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키오의 안내로 레드 드래곤의 미로를 통과하려던 닌자들. 이때 갑자기 왕가미가 나타나 오키오에게 닌자고로 가는 문을 통해 물리적 존재가 되겠다는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 줄거리는 마블의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쉴드 시즌4의 프레임워크 아크와 비슷합니다. 이름은 오키요. 테라카라나의 모사다. 난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주인님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오키오는 원래는 자신을 테라카라나의 무사, 원판은 사무라이라고 칭하는데 이 에피소드에선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테라카라나의 로닌, 한국판은 떠돌이 무사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참고로 로닌은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무라이로 오키오의 성장을 나타내는 디테일인 것이죠. I am Okino, Ronin of Terakarana. No longer do I guide others on their adventures. Now, I seek my own adventure. 9화의 제목인 1보 전진, 2보 후퇴는 한 번 전진해도 뒤로 더 많이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보통은 실패를 뜻하는 표현이지만 이 에피소드에선 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키타나를 위한 경주, 50억 스피드웨이에 참가비를 모으기 위해 댄스 대회에 참가한 제이와 니아. 이때 대회에 참가한 커플들 중 자세히 보면 여자 한 쌍이 커플로 참가한 걸 볼 수 있는데 토미는 이 커플이 레즈비언이냐 아니냐에 대해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지만 일단 말레이시아에선 저 커플이 레즈비언 커플로 취급되어 결국 에피소드 자체가 방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제이와 니아가 영화 펄프 픽션에 춤을 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이서 댄스 교실이라도 다닌 것 같은데, 그치? 하긴 댄스 교실이라면 나도 몰래 다녔을 것 같다. 단편 에피소드를 보면 둘이 진짜로 댄스 교실을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이서 세븐이 가게 주인과 초밥 개수를 두고 실랑이하는 장면은 1982년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오마주입니다. 스콧의 착오가 습격을 받고
스콧이 닌자들을 위해 시간을 벌어줄 때 스콧의 모자 디테일이 살짝 부실해졌습니다. 심지어 개 간지나게 달려가는 장면에도 자세히 보면 하반신이 아예 사라져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밀턴 다이어가 왕가미인 줄 아는 닌자들이 스콧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도 정작 왕가미의 정체를 아는 스콧은 굳이 정정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잊어먹었나? 결국 50억 스피드웨이에 레이서 세븐과 함께 참가하게 된 닌자들. 이때 관중석에 마스터 우의 애완 닭이 보이는데 정말로 우의 닭이 프라임 엠파이어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NPC인지는 불명입니다. 그 와중에 콜의 음료수 모자 작은 버전을 쓰고 있는 게 꽤 귀엽긴 하네요. 이후 카이와 콜, 스콧은 결국 에너지 큐브가 되고 남은 닌자들인 키콩, 슈퍼마리오 시리즈, 쇼벨 나이트, 테타리아 등의 횡스크롤 게임들과 로이드와 하루미의 보스전은 스트리트 파이터, 모탈 컴뱃과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즌5의 제2의 대사 오마주입니다. 사이클론도! 이후 에피소드는 갑자기 밀턴 다이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갑자기 탐정놀이를 하는 자네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요. 뜬금없지만 자네 성우인 브렌트 밀러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로는 성공한 탐정들은 전부 이런 트렌치 코트와 모자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읊조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같은 방식을 쓰기로 했어. 잔이 언급한 대로 에피소드 전체는 1940년대와 50년대 사이에 방영된 탐정 영화나 TV쇼처럼 진행되는데요. 이 때문인지 오프닝부터 화면이 완전히 흑백으로 나오며 오프닝 곡도 더 위켄드 윕의 재즈 편곡 버전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나온 저 비버는 키마에 나왔던 비버 부족 중 하나입니다. 아마 시즌 11 때 포탈로 들어가지 못했던 녀석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버디의 피자 가게는 닌자고 시즌2에 닌자들이 어려진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피자 가게입니다. 제이요? 지금 어딨어? 왜 아직 안 와? 사부님은 형들 찾으러 가셨어. 그럼 우리들이 네가 본부에서 나오는 걸 허락할 테니까 어서 와. 우리끼리 못 돌아가거든. 뭐? 아우 따지지 마. 설명 안 하면 길어. 10분 안에 버진의 피자집으로 와. 우리 무기도 갖고. 14화의 제목이 한국판은 돌아온 아버지, 원판은 더 프로디걸 파더인데요. 직역하면 대충 방탕한 아버지 정도인데 비유 표현인 방탕한 아들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이후 왕가미를 만나기 위해 세 개의 키타나를 꽂는 리아와 제이. 이때 좀 전에 제압했던 보스인 스시미가 나타나 기습을 하는 바람에 리아가 에너지 큐브로 변해버리고 마는데요. 이때 제이가 리아에게 하는 말은 이후 시즌 14에서 리아가 제이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 현실로 넘어온 왕가미와 제이는 보그타워에서 최후의 전투를 하는데 참고로 보그타워에서 최종 결투가 치러지는 세 번째 시즌입니다. 결국 모든 게 끝나고 에너지 큐브가 됐던 사람들이 전부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이때 스콧에게 안기는 여자 캐릭터는 스콧의 연인이며 넬슨 옆의 사람은 넬슨의 어머니인 로이즈입니다. 왜인지 한국판에선 왕가미로 번역되었지만 이번 시즌의 메인 빌런인 왕가미, 원판명 우나가미의 이름은 언피니시드 어드벤처 게임 1, 즉 미완의 어드벤처 게임 1의 약자인데요. 이때 자세히 보면 그의 이름 끝에는 어째서인지 I가 붙어있는데 이는 1을 로마 숫자로 치환하면 I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가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입고 있는 티셔츠의 그림이 1980년대의 아케이드 게임인 팩맨과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왕가미의 결말에 대해서 재밌는 추측이 있는데요. 그가 결국 밀턴 다이어에게 그저 게임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아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는 결말이 마치 피노키오를 연상시킨다는 추측입니다. 사실 왕가미의 과거사를 보면 그의 성격은 마치 너무 순수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내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가 이런 악행을 벌인 이유도 닌자고를 지배하려는 게 아닌 그저 창조주인 밀턴 다이어에게 자신을 버린 이유를 듣기 위해서였다는 점도 다이어가 널 만들었어? 하지만 날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지. 그래서 난 그자를 찾아야 한다. 그자한테서 꼭 이유를 들어야겠어. 피노키오가
자신의 창조주인 제피토 할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 못했던 것도 당연하죠. 그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이의 설득과 밀턴 다이어의 사과 덕분에 넌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왕감이. 네가 허락만 해준다면 이 모든 걸 지금이라도 고쳐놓을게.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지? 내 실수를 바로 잡으마. 어떻게 바로잡아? 집으로 가자. 내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널 도와주마. 네가 궁금해하는 모든 걸 대답해줄게. 왕가미는 마음을 열고 디지털 코드에 불과했던 몸이 진짜 체온을 가진 어린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피노키오가 나무 인형에서 진짜 인간이 됐던 것처럼 왕가미도 데이터에서 가족으로 거듭나며 닌자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가장 동화적인 결말이 완성된 셈입니다. 왕가미는 어디 갔어? 원래 있던 곳으로